소피의 오디오북 웰싱킹 제2부 불을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웰싱킹 173페이지 불을 위한 초석 생각의 뿌리 3 여섯 번째 뿌리 확신 나는 오랜 시간 나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 다른 형제들에 비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새벽같이 일어나 농사일 돌 채비를 하고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 형제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나를 보고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게으르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후 50살이 넘도록 나는 줄곧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이른 시간에 약속이나 프로젝트가 생기면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앞서 늘 불안했다. 아버지의 말이 내 무의식 속에 침투해 내가 게으르다는 신념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지난 날이 떠올리면 나는 내게 주어진 일 하나는 책임감 있게 해내던 사람이었다. 소녀공으로 상경했던 고등학교 때부터 중요한 일이 있으면 곧잘 일어났고 누구보다 주어진 몫을 잘 해냈다. 그럼에도 나는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단정지었다.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매 순간에 주저하지 않았더라면 실패하더라도 곧바로 일어났다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단축되었을까? 바로 그때였던 것 같다. 그 순간 나는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나쁜 정보들이 삶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 문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강연과 이메일을 통해 받은 수많은 질문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도 다름 아닌 무의식 속에 침투한 부정적인 생각이었다. 신념은 과거의 반복으로 생겨나기에 사실과 다른 잘못된 인식이 신념으로 자리 잡은 경우도 많았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따리를 틀고 있었다. 그 생각을 쫓아내기 위해 좋은 말과 긍정의 힘을 아무리 나눠도 모두 헛수고였다. 그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나쁘거나 사기꾼이라는 등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이를 보고 나는 마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이 훌륭한 피아니스트들을 두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했다. 꿈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이루기에도 모자랄 판에 부정하고 욕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강한 확신은 다섯 번째 뿌리인 고든 신념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확신할 수 없다면 신념의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신념이 확신으로 강화되지 않는 이유는 잠재의식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믿음과 신념이 완전해질 때 비로소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확신 단계에서 무너진다. 목표를 향한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결단과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핵심 가치를 세운 당신은 부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만방에 선언했다.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왜 당신이라고 못하겠는가? 나는 나를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고 말한다. 그런 나도 했는데 당신은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한번 한다는 하는 사람이라고 소리내어 외쳐라. 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원더우먼이 된 것처럼 가슴을 쫙 펴고 제스처를 취하면서 크게 외쳐라. 당신은 이제 정말 확신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 책을 덮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 두 눈은 명료하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온몸에 근육이 무언가를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정도로 안달이 나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 당신이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남이 당신을 믿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모든 게 허상이다. 처음부터 바꾸기 어려운 것과 씨름하지 마라. 삶에 방해가 되는 작은 습관을 고쳐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다는 기운의 충만함을 느껴보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작은 습관을 고치며 성공의 깊은 여운을 느끼는 걸 반복하다 보면 강한 신념이 잠재의식에 자리하게 된다. 그 순간 당신은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며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확신하지 못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당신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듯이 그것도 당신이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잊지 마라. 7번째 뿌리, 질문. 카메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자신에게 질문하라. 질문하는 자는 답을 피할 수 없다. 자신의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룬 사람들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질문은 시간과 애정을 쏟는 만큼 깊고 많아진다. 어린아이의 질문이 위대한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몰입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몰입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질문의 진정한 묘미는 자기 자신에게도 던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부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뿌리인 질문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로 강력하다. 어떤 일을 대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은 참 중요하다.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함으로써 답을 내는 과정은 내적 성숙을 도모한다. 질문이야말로 부를 이루는 핵심 뿌리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했다. 일의 방식, 교육의 방식, 만남의 방식 등 예전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던 것들이 일상이 되었다. 코로나 블루, 뉴 노멀, 언택트, 위드 코로나 등 잘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에는 저마다 큰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어떡하지? 정말 큰일이다. 코로나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경기가 더 나빠지면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강점은 뭘까?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대면 시대, 내가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차이가 느껴지는가? 문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거나 걱정하는 일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답을 내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부를 이루고 시간 여유가 있는 성공한 사람들도 어려운 건 우리와 매한가지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답을 찾으면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 세계적인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며 왜라고 묻는다. 그러나 나는 없는 것들을 꿈끼며 왜 안 돼라고 묻는다. 우리의 운명은 질문 방식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제대로 묻지 못한다면 아예 묻지 않는 것만 못하다.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나의 어린 시절이 지독하게도 가난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 번은 괴롭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것에 대해 질문해봤다. 내 단점을 어떻게 하면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을까? 부끄러운 내 과거로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자 나를 다시 살게 한 엄마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래서 곧바로 질문했다. 부모로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늘 미안하다고 하시는 엄마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낳아주신 것을 잘한 일이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까? 엄마한테 고맙다고 100번을 말해도 듣지 않으실 텐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나는 해결책으로 엄마와 함께 아침마당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또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러자 엄마는 그 작은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 동네 이장님, 면장님, 시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장터 어른들과 문중 어른들까지 신흥리댁 딸이 그렇게 훌륭하다며 어떻게 그런 딸을 낳아 길렀냐고 엄마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제야 엄마도 미안한 마음보다 내가 그래도 아그들한테 많이 잘못한 것은 아닌가벼 라며 나의 어릴 적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다. 가끔 난데없이 큰 난관이 드리워지면 답이 없다고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답을 아직 모르지만 답은 꼭 있다고 믿기를 소망한다. 질문을 바꿔나가며 꿋꿋이 대답하면 당신은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손쉽게 찾은 답은 당신의 인생을 뒤바꾸고 심장을 요동치게 할 기폭제가 되지 못한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죽음의 목전에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질문했을 때 나는 답을 찾았다. 그 답은 엄마였다. 그리고 엄마는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당신이 찾고자 하는 답을 이미 구해놓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답을 온전히 당신 것으로 체득하면 된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 묻고 또 물어서 당신의 삶을 찾길 바란다. 간절히 원하면 당신 앞에 답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웰싱킹의 본질인 7가지 생각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생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잘 키워 내 당도 높은 사과를 얻는 일과 비슷하다. 어떻게 하면 알이 실하고 단맛이 가득한 사과를 딸 수 있을까? 그런 사과의 무게를 버틸 가지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 물음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좋은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사과가 열리지 않도록 가지를 치고 솎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극한의 상황을 이겨낼 튼튼한 뿌리가 땅속 깊숙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른 채로 꿈을 이루겠다고 장담한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열정이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에 지쳐 포기하고 만다. 뿌리가 아닌 사과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먼저 씨앗을 심은 다음 강한 뿌리를 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잠재의식 속에 이 뿌리를 심고 정성으로 키운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꿈은 언젠가 현실이 될 것이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진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이렇게 대답한다.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제가 원하는 새로운 일을 찾고 싶어요. 라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꿈인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인지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겠다고, 일단 사업을 하겠다고 모아놓은 돈을 다 까먹는 사람이 부지 기수다. 어떤 일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지 고민만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하다.
꿈은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꿈을 향해 도약할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늘도 감동하는 법이다. 단 한 번도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미쳐본 적도 없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정성을 다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는가? 나는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와이셔츠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고등학교에 다닐 때를 떠올린다. 그 시절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다. 나의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완전히 미쳐 있었다. 한번 생각해보라. 내가 과거에 다녔던 와이셔츠 공장과 현재 켈리델리 요식업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야에서 최고를 찍겠다는 집념. 그것만큼은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심은 목표는 때가 되면 자연스레 수확하게 될 것이다.